우리 몸의 태양, 생명의 기둥, 동맥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평소에 이유 없이 기운이 없고 등이 굽거나 목이 뻐근하며 머리가 맑지 않다고 느끼신 적 많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맞춤 처방전이 될 겁니다. 오늘은 우리 몸의 수많은 에너지 통로 중에서도 단연코 대장이라 불리는 아주 특별한 경맥, 바로 동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거거든요. 동맥은요, 우리 몸의 뒷면, 척추를 따라 흐르는 거대한 기둥이자 모든 양의 기운을 감독하고 총괄하는 사령탑입니다. 비유하자면 우리 몸이라는 나라를 지키는 든든한 국방부 장관이자 건물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대들보와도 같죠. 오늘 영상에서는 첫째, 양기의 바다라 불리는 동맥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이름에 담긴 엄청난 비밀과 우리 몸에서 어떤 길을 따라 흐르는지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처럼 생생하게 따라가 볼 거고요. 둘째,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 동맥의 주요 거점, 중요 혈자리들을 탐험하며 각 거점이 우리 건강에 어떤 놀라운 영향을 미치는지 실생활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꿀팁과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셋째, 무너진 동맥을 바로 세우고 잠들어 있던 우리 몸의 태양, 양기를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생활 속 실천법들을 대공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동맥이 우리의 뇌, 신경계, 그리고 정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의학의 정수라 할 수 있는 심도 깊은 이야기까지 나눠볼 예정입니다. 만성 피로에 지쳐 활력을 되찾고 싶으신 분, 바른 자세와 맑은 정신을 원하시는 분, 내 몸의 근원적인 힘을 깨우고 싶으신 분이라면 오늘 영상이 바로 그 열쇠가 되어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몸의 생명 기둥, 동맥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1부, 양기의 총사령관, 동맥을 만나다. 자, 동맥이라는 이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한자 독, 은 거느리다, 감독하다, 살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동맥은 우리 몸의 모든 양, 경락들을 총괄 지휘하는 최고 사령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우리 몸에는 음과 양의 기운이 균형을 이루며 흐르는데요. 양의 기운은 보통 따뜻하고 활동적이며 몸을 지키는 방어적인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해가 떠 있는 낮의 활기찬 기운을 생각하시면 쉬워요. 동맥은 바로 이 모든 양기의 흐름을 감독하고 조절하기 때문에 양맥의 바다라는 아주 멋진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몸의 양 경락들이 마치 모든 강물이 바다로 모여들 듯 이 동맥으로 모여들어 그 지휘를 받는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위대한 사령관은 우리 몸 어디에 길을 내고 있을까요? 동맥의 여정은 아주 은밀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우리 몸의 가장 아래쪽 회음부에서 시작하여 꼬리뼈 끝으로 향합니다.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척추뼈의 바로 안쪽을 따라 마치 용이 승천하듯 힘차게 위로 올라갑니다. 허리, 등, 목덜미를 지나 머리, 꼭대기, 정수리에 도달한 뒤 이마 중앙을 따라 내려와 코를 지나 윗입술과 잇몸 사이에서 그 기나긴 여정을 마칩니다. 상상만 해도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중심축인 척추와 뇌를 정확하게 관통하는 이 흐름은 동맥이 단순히 기운의 통로가 아니라 우리 몸의 구조적, 기능적 중심임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척추가 무너지면 몸이 무너지듯 동맥의 흐름이 막히면 우리 몸의 양기가 제대로 서지 못하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2부, 동맥 고속도로의 주요 휴게소, 핵심 혈자리 탐방. 동맥이라는 거대한 고속도로 위에는 우리 건강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휴게소, 즉 혈자리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휴게소들의 기능을 잘 알면 내 몸의 컨디션을 그때그때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겠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주요 휴게소들을 방문해 보겠습니다. 1. 시작점, 장강. 동맥의 첫 번째 역은 꼬리뼈 끝, 움푹 들어간 곳에 위치한 장강입니다. 길고 강하다는 이름처럼 척추를 길게 따라 올라가는 동맥의 시작점에서 힘을 더해주는 곳이죠. 이 부위는 항문 질환이나 허리 통증과 관련이 깊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동맥의 출발부터 삐걱거리는 셈이니 평소에 이 주변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생명의 화로, 명문.
허리 쪽으로 올라오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혈자리 중 하나인 명문을 만나게 됩니다. 배꼽 정반대편 척추 위에 위치한 이곳은 이름 그대로 생명의 문입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선천적인 에너지, 전기, 가 저장된 곳이자 우리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보일러실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명문이 약해지면 몸이 차가워지고 허리가 시큰거리며 소화도 잘 안 되고 전반적인 활력이 뚝 떨어집니다. 반대로 명문을 잘 관리하면 몸이 따뜻해지고 허리에 힘이 생기며 회춘의 묘약이라 불릴 만큼 정력이 좋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양 손바닥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든 뒤 허리의 명문 부위에 가볍게 대고 온기를 불어넣어 보세요. 몸 전체에 훈훈한 기운이 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3. 정신의 기둥, 신주. 등 위쪽으로 더 올라가 고개를 숙였을 때 목 뒤에 가장 툭 튀어나온 뼈, 대추혈에서 아래로 세 번째 척추뼈 아래에 이르면 신주를 만납니다. 몸의 기둥이라는 뜻으로 특히 아이들의 성장에 아주 중요한 혈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로부터 일본에서는 아이들에게 이곳에 뜸을 떠주어 감기를 예방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신주는 폐와 심장 가까이에 있어 정신적인 안정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할 때 혹은 기침이 잘 멎지 않을 때 이 신주 부위를 가볍게 마사지해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양기의 교차로, 대추. 이제 목덜미로 올라왔습니다. 고개를 숙였을 때 가장 툭 튀어나오는 뼈 바로 아래 움푹 파인 곳, 이곳이 바로 대추입니다. 커다란 척추뼈라는 뜻으로 모든 양경락이 동맥과 만나는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몸에 열이 나고 으슬으슬 추울 때 이 대추혈을 따뜻하게 해주거나 가볍게 두드려주면 몸의 양기를 푹 돋아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뒷목이 뻐근하고 머리가 무거울 때도 이곳을 마사지하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하늘과 통하는 문, 백회. 드디어 동맥의 여정이 정점에 다다랐습니다. 머리 꼭대기, 양쪽 귀를 연결한 선과 코끝에서 올라간 선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백회입니다. 100가지 기운이 모이는 곳이라는 이름처럼 하늘의 기운과 우리 몸의 기운이 만나는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스트레스로 머리가 지끈거릴 때,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안 될 때, 어지러움증이 있을 때 백회를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꾹꾹 눌러주세요. 막혔던 기운이 뻥 뚫리면서 머리가 시원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양기를 주관하는 동맥의 최고 지점인 만큼 백회를 잘 관리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 건강과 직결됩니다. 이 외에도 동맥에는 수많은 중요한 혈자리들이 있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명문, 신주, 대추, 백회, 이 네 곳만 잘 기억하고 관리해 주셔도 여러분의 건강 수준은 몰라보게 달라질 것입니다. 3부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동맥 강화 생활 비법. 자, 그렇다면 이 중요한 동맥을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쉽고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비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 척추를 바로 세워라.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비법입니다. 동맥은 척추를 따라 흐릅니다. 따라서 척추가 굽으면 동맥의 흐름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구부정하게 앉는 자세, 스마트폰을 보느라 목을 앞으로 쭉 빼는 거북목 자세는 동맥의 소통을 가로막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의식적으로 허리를 펴고 어깨를 활짝 열고 턱을 살짝 당겨 앉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동맥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자세가 최고의 보약이다라는 말은 동맥에 관한 한 100% 진리입니다. 두 번째 비법, 까치 다리, 오작교를 만들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바로 혀를 입천장에 가볍게 대는 것을 말합니다. 한의학과 도가 수련에서는 이를 오작교를 놓는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몸의 앞면 중앙을 흐르는 음의 바다, 인맥과 뒷면 중앙을 흐르는 양의 바다, 동맥은 원래 입안에서 그 흐름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혀를 입천장에 가볍게 대면 마치 견우와 직녀를 이어주는 오작교처럼 이 두 경맥이 연결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몸의 음양 기운이 막힘없이 원활하게 순환하는 소주천 상태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명상을 할 때나 가만히 휴식을 취할 때 혹은 공부나 업무에 집중할 때 혀를 가볍게 입천장에 붙여보세요. 마음이 차분해지고 뒷목의 뻐근함이 풀리며 기운이 단전에 모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비법이니 꼭 실천해보세요. 세 번째 비법, 등을 따뜻하게 하고 햇볕을 쬐어라. 동맥은 양기의 바다입니다. 양기는 따뜻한 것을 좋아하죠. 따라서 등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동맥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몸이 으슬으슬할 때 대추열 부위에 헤어드라이어로 따뜻한 바람을 쐬어주거나 핫팩을 붙여주면 좋습니다. 또한 햇볕은 양기의 가장 순수한 형태입니다.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 등을 햇볕에 쬐는 일광욕을 해보세요. 특히 오전에 부드러운 햇살을 등에 받으면 동맥을 통해 우리 몸 전체에 활기찬 양기가 충전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울감을 줄이고 활력을 높이는 최고의 천연 영양제입니다. 4부 심화학습, 동맥과 뇌, 그리고 정신의 비밀.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동맥이 단순히 척추의 건강이나 양기를 조절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뇌와 정신에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통의학 서적인 황제내경에는 동맥은 척추를 따라 올라가 신장에 속하고 뇌로 들어간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는 수천 년 전에도 이미 동맥이 뇌와 척수, 즉 중추신경계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았다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실제로 동맥의 흐름은 척수신경의 경로와 거의 일치하며 뇌 기능을 조절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동맥의 기운이 원활하면 뇌에 충분한 에너지와 영양이 공급되어 기억력, 집중력, 사고력이 좋아지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백회열이 두뇌 질환과 정신 질환의 중요한 치료점으로 쓰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동맥의 흐름에 문제가 생기면 단순히 허리가 아픈 것을 넘어 어지럼증, 이명, 만성피로, 심하게는 간질이나 중풍과 같은 뇌신경계 질환이나 조울증, 불면증과 같은 정신과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동맥은 인간의 의지, 결단력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동맥의 양기가 충만하고 그 흐름이 힘찬 사람은 어려움에 쉽게 굴하지 않는 강한 의지와 추진력을 갖게 됩니다. 반면 동맥이 약한 사람은 쉽게 피로를 느끼고 우유부단하며 우울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결국 척추를 바로 세우고 동맥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 건강을 지키는 행위를 넘어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하고 의지를 굳건히 하며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갈 힘을 기르는 아주 중요한 수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동맥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천적인 생명의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튼튼하게 서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몸의 기둥인 동맥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바른 자세, 따뜻한 온기, 그리고 햇볕이라는 세 가지 선물로 여러분의 동맥을 꾸준히 관리해 나간다면 잠들어 있던 몸속의 태양이 다시 떠올라 여러분의 모든 날을 환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세요. 저는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건강 지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